오늘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강한 비와 함께 하루 종일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이 새벽부터 쏟아진 기습 폭우로 밭과 도로는 잠겼고 항공기 운항도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녘 쏟아진 비로 흙탕물이 들어찬 밭길. 굴삭기가 등장해 급히 물길을 내며 임시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제주 산지와 서부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한때 일부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그 밭에 창고도 있고 난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혹시나 해서 저 밭에 가다 보니까 물이 너무 차가지고 넘어가지 못했네. 되돌아갔어. 아침부터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밭과 농로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밭에 심은 양배추 모종들은 흙과 함께 비에 쓸려가거나 잠겨버렸습니다. 월동 채소 생육 초기에 쏟아진 폭우로 농민들의 근심도 깊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와갖고 한 50mm 상당히 와가니까 발이 빠져서 심을 수가 없어요. 한 2, 3일 정도는 못 심지 않겠느냐. 밭갈이는 한 일주일 정도 밭갈이 쟁기지를 못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살아요. 크고 작은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아라이동에서는 약해진 집안 탓에 굴삭기가 옆으로 넘어졌고 제주시 외도동의 도로에서는 맨홀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구조 앞 송당리 천미천에서는 4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고 제주공항에는 천둥 번개와 급변풍 특보가 내려져 항공기 2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한 40에서 50분 정도 기다렸고요. 인파가 많아서 좀 앉을 곳이 없어서 좀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라산 삼각봉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대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물 소비 위축과 안전을 우려해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방사능 검사 항목 중에 삼중 수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이 검사 인력과 예산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전담 인력 1명이 도내 절반 정도인 170여 곳의 양식장 검사를 맡습니다. 예산도 한정돼 있어 시료 채취와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어떨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도 전담 인력은 2명뿐. 지난달 새 장비가 도입되긴 했지만 24시간 장비를 가동해도 검사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한 3억 정도 되는 고가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새벽에는 저희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민간 기관 검사 기관이 방사능 분석을 하고 있고요. 퇴근쯤에는 또 민간 검사 기관이 와서 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과 경남, 부산은 각각 검사 장비가 넉 대, 전담 인력도 많은 곳은 3명씩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둘러싸인 제주는 장비는 2대, 연구사는 단 1명뿐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 참여단을 꾸려 위판장에서부터 검사 과정까지 모두 공개했고 지난 6월부터는 위판장에 휴대용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생활 방사능 수치 이상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밀 검사 보내고 합니다. 결과지를 이제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검사 항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장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요오드와 세슘 단 2가지 항목뿐. 삼중 수소 검출 검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식약처의 식품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 기준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을 우려하고 있는 삼중수소 검출을 할 수 있는 감마 핵종 분석기 한 대를 갖다가 해양수산연구원에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휴대용 분석 장비를 갖다가 위판장별로 지금 빠르면 9월 아니면 늦어도 10월까지는 다 지금 보급 완료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됐지만
인력과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탓에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방류 결정 철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긴급 도정 현안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로 해녀와 어업인, 수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국제적인 연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와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법적,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 지하차도의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임시개통 일주일 만에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이달 말까지 보완해 정식 개통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지하차도가 임시 개통한 지난 16일,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이 멈춰선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평소 2분이면 통과하던 곳이 20분 넘게 걸리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공항 지하차도가 임시 개통한 지 일주일이 넘은 지금도 혼란과 불편은 여전합니다. 또 공항에서 나갈 적에도 뭔가 신호 체계가 잘못을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너무 여기서 나가는 길도 너무 정체가 많이 돼요. 결국 혼란이 계속되자 강병삼 제주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차량 통행 방향과 교통 신호 체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임시개통 과정에서 홍보 부족과 미흡한 준비로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지닌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임시 개통 기간 동안 교통량을 24시간 측정해 정확한 교통 흐름을 분석한 뒤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하차로 공항 방면과 지상차로 용담 방면 사이에 차선 변경을 못하도록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하차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차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다가 잘못 들어서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특히 공항 방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은 점도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산 285억 원을 들여 만든 지하차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차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도권 업체 대표 서모 씨는 지난해 5월 열린 20개 상장기업 육성 협약식 행사가 오 지사의 선거 캠프가 관여된 행사인지 사전에 인지했는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다만 당시 오영훈 후보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간담회 정도로 예상했고 협약식 진행 여부는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증인으로 예정된 5명 가운데 4명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심리 단축을 위해 증인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된 훈련은 공습과 경계, 경보 해제 순으로 발령돼 주민 대피 훈련 등이 이루어졌고 주요 도로 3곳에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전국적인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것은 6년 만이며 이번 훈련에서는 연북로와 노영 오거리, 제주시청을 거쳐 돌아오는 13km 구간 등 3곳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도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실무 검토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바꿔야 하는 수준의 제주도의 의견은 없었다며 설계 단계에서 얼마든지 반영 내지 가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에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제주 생명평화대행진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2023 제주 생명평화대행진 행사를 열고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제2공항 건설 반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성산과 구좌를 거쳐 63.6km를 행진한 뒤 종착지인 제주시청 앞에서 평화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는 유료로 바뀌고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되며 확진자 통계 자료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하고 중증 환자 치료비는 올해 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2020년 2월 이후 도민의 64%인 44만 8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0.07%인 314명이 사망했습니다.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부과됐던 제주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9월 한 달 동안 택배 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을 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이며 한 건당 3,000원씩 최대 20건까지 온라인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 추진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하나이며 제주도는 이번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사례를 분석해 법 개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인 교통단속기의 단속 결과가 무더기로 무효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3년 동안 무인 교통단속기를 이전 설치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입력하지 않아 624건이 무효 처리됐고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지 않아 310건이 무효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